그 변형된 렌즈로 각막에 변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신발도 어지간히 신는 신발이 편한 거예요. 발이 늘어져 있더라도. 근데 새 신발 신으면 막 쪼이고 그러듯이 그 사람은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지금 너무나 그 렌즈가 이 변형이 된 렌즈를 가지고 내가 각막에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해도 만족을 못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렌즈를 한두 달씩 쉬었다 하자 이런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공망 렌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끼고 다시 조정하겠다. 근데 지금은 렌즈가 그 전에 렌즈를 뭘로 끼니까 RGB도 잘 모르고요. RGB였는데 또 렌즈 정보를 알려고 했는데 그 안과는 이미 받으셔가지고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1에서 2.5 정도로 너무 프레트하게 되고 거의 센터링이 되니까 1에서 1.5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같으면 그대로 캐릭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적을 때는 좀 더 프레트하게, 날씨가 많을 때는 좀 더 스티프하게. 각막에 날씨가 많으면 프레트 K를 갖다가 좀 낮춰주고, 또 날씨가 많을 때는 스티프 K를 좀 올려주고, 날씨가 적을 때는 낮게 해주고. 베스커브는 프렛할수록 좀 프렛하게 41, 40.5도 정도 편하게, 또 편심률은 높이와 낮게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편심률을 높게 할 수도 있고 또 낮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얼 타겟 파워는 플러스 0.5를 기본적으로 플러스 0.5를 타겟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타겟 파워를 높여줘야 될 때는 어리거나 6, 7세나 이런 애들, 어린애들 좀 과감하게 타겟 파워를 1 정도 올려줘도 좋고, 온셋 시기가 빠른 아이들, 6, 7세부터 나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높여주고, 치료를 3을 원하면 3.75 그 목적지가 피팅 커브는 자동차 렌즈처럼 렌즈를 음악으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렌즈가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얼라이먼트 커브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겁니다. 렌즈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잡아주고, 너무 꽉 조이면 풀어주고,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페리페럴 커브는 눈물 순환과 편안함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얼라이먼트 조언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힘과 이 힘이 같은 게 이상적이에요. 이 힘과 이 힘이 같은. 여기는 많이 눌려진데 이게 들려서 얼라이먼트 그 베어링이 거의 없으니까 렌즈가 많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여기는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렌즈가 조여서 이래나고 오고 렌즈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 힘과 이 힘이 비슷할 때가 이상적입니다. 자, 편심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콘텍스 오케이 렌즈의 최대 장점은 이런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편심률로 의해서 조정됩니다. 우리가 편심률이 제로가 원이라면, 자, 편심률이 여기서 날개가 이렇게 들리는 이 편심률이 높은 겁니다. 9에서 9로 갈수록 편심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날개가 9에 가까이 갈수록 편심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9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루시드가 이제 또 분명히 수입됐고, 에드라이드는 DK가 80인데 렌즈의 캡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잘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약해요. XO하고 그거는 이제
케미컬 그게 다른데 스테빌리티가 좋습니다. 스테빌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혈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안과 정보적인 인착을 와이드한 이것은 와이드 옵티컬 존 설계로 부심 방지됐으면 옵티컬 존이 넓으면 부심은 센터가 정확하게 잘 눌러지면은 주변들이 잘 눌러지는데 옵티컬 존이 넓다고 하게 되면 센터 3mm가 스페리컬 존이 꽉 렌즈 자꾸 달라붙어요. trực 붙어가지고 이로선도 잘생기고 렌즈 움직임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이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RT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케이 렌즈를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각막을 전체 하나로 보듯이 CRT는 이제 여기 밑단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렌즈는 어떻게 하죠? 얼라이먼트 존이 넓어가지고 음식을 잡아주는 힘이 좋은데 CRT는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건식 억제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만들던 CRT의 목표이 나와 있는 거는 센터 티크니스가 0.15에서 0.02 엑스트 파라메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센터 티크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집에 되돌아보던 거죠. 이 센터 티크니스의 두께가 일정해야지 렌즈가 변형이 안 되고 지금 울렁되지 않는데 센터 티크니스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센터 티크니스가 얇아서 산소 투과가 좋고 장작되는 산소 투과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얇아서 변형이나 잘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가벼워서 자꾸 둥둥 뜬다거나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고 건식 억제력도 저희들은 뭐 2년 동안에 거의 뭐 시력 때문에 콩타임 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시력한 사람들 좀 빨리 떨어진다, 잘 깨진다는 그런 말을 성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RT 하다가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좀 많은데 CRT는 또 한 가지는 865633 이 코드를 가지고 맞추면 865633이라는 렌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 환자에 있어서 올소케이 렌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이라서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3,000명 정도 굴절 이상값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에서. 그래서 5세 이상으로 이제 측정을 하였는데 보시면 5세 이상에서 마이너스 1디옵터 이상 근시, 이건 사실 CR 값이 아니고 ARK 값이어서 약간 부정확하겠지만 40% 정도가 근시를 보이고 난시도 1디옵터 이상인 환자들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반 오케이 렌즈를 어느 정도로 주문하는지 몇 년치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토릭 오케이 렌즈를 주문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난시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것보다 사실 오케이 렌즈를 실제로 피팅했을 때 난시용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난시의 그 센트럴 타입이냐, 림푸스 투 림푸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 오케이 렌즈가 잘 맞을 경우가 있고 난시 형태가 림푸스 투 림푸스일 경우에는 일반 렌즈가 잘 맞지 않고 아래쪽이 들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릭 오케이 렌즈를 사용하여서 앞서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비전 토릭과 같이 두 개의 원주축을 조금 다르게 공률값을 가져서 조금 더 난시인 각막에 잘 맞게 센트레이션이 잘 되고 이런 이로전이라든지 센트럴 아일랜드, 그다음에 언더리스폰더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줄이는 측면으로 난시용 오케이 렌즈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렌즈의 대상군으로는
그렇게 마이너스 1디옵터부터 6디옵터까지, 그리고 스탠다드 OK 렌즈는 난시가 1.5디옵터 이하, 토릭 OK 렌즈는 한 3디옵터까지 난시를 가진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스탠다드 OK 렌즈는 센트럴 타입의 난시인 환자들에서, 토릭 OK 렌즈는 림부스 투 림부스인 경우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해당 환자가 나는 저녁 때 시력이 계속 안 나오는 게 불편해요라고 한다면 혹시 렌즈에 어떤 파라미터를 맞춰주는 게 좋을지 타겟 파워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저희가 이제 피팅하고 나서 뭐 일주일 점검, 뭐 2주나 3주 점검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타겟 파워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뭐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짧지만 않으면 대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뭐 한 달 뭐 이렇게 봤을 때 괜찮으실 거고, 근데 만약에 뭐 그 사이에는 괜찮았는데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보여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근시 진행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렌즈 피팅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엔 타겟 파워를 조금 더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니얼 이로전이나 이런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피팅이 주로 덜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양쪽에 어느 쪽으로 두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렌즈 피 파워를 0.5디옵터 올렸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타겟 파워를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타이트해져서 그렇게 말씀하신 1호전이 생길 것 같다 그러시면 베이스 커브를 약간 플랫하게 0.25라도 플랫하게 해주거나 해서 타겟 파워도 같이 뭐 한 단계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뭔가 이렇게 하나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환자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사실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 아니면은 스틱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이제 토리시티를 조절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어떤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난시 양이 있잖아요. 뭐 2.0디옵터면 저희가 2디옵터를 하는데 사실 프리미어 토릭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렌즈 세트가 마이너스 1디옵터로만 나와 있고 OK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디옵터, 2.5디옵터, 3디옵터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디센터가 됐을 때 만약에 처음에 피팅한 상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난시양 자체를 특별히 뭐 조절을 잘 하지는 않고 이제 플랫 K와 이제 파워를 가지고 대부분 조절을, 그러니까 토릭 OK 렌즈 피팅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프리미어 토릭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마이너스 1디옵터가 업체에서는 한 2디옵터에서 2.5디옵터까지 커버가 된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뭐 실제로 했을 때 커버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리시티를 조금 올려서 피팅을 조금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RGP 렌즈의 존재의 그림이다라고 난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일 돌출된 우리가 어느 정도 돌출됐고 중심부 3mm 다시 중심부의 센터 이원과 이원이 두 개가 되는 것. 이걸 어떻게 작업하느냐. 그냥 이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중에서도 엄마는 난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난시를 여러분들 중에서 위드를 어게인스트 룰을 이해를 하게 되면 대개 이걸 우리가 위드 룰이라고 하고 이걸 어게인스트 룰이라고 하고 왜 위드가 되고 하나는 역행하는 난시고 하나는 위드
이것도 창조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95도까지 보입니다.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시야가. 왜? 나를 보호하려고. 여기서 움직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95도까지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창조주의 오면 그런 배려 95도까지 갑자기 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위드 룰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환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렌즈 피팅이라든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게인스트는 난시가 0.75면 되고 어쩌는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위드 룰을 잘 이해하는 거하고 도미난트 아이를 잘 이해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렌즈 피팅이나 환자한테 설명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도 할 때 도미난트 아이는 멀리를 보이게 해주고 만다는 가까이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는 그 위치에 이게 오른쪽은 무거운 거 들기 힘들 때 왼쪽에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도미난트 아이는 약간 멀리가 잘 보이게 약간 오버 코렉션에서 강조해주고 언더 코렉션은 약간 낮춰주고 그런 걸로 무주되면 야 내가 책이 좀 잘 보일 때 편하게 보이라고 선생님이 깊은 뜻을 가지고 약간 맞춰주고 이거는 원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노안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렌즈 피팅과 환자의 만족도와 환자의 마지막 세심한 배려까지 하는 그런 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미난트 아이가 난다미난트 아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 힘들지 이렇게 그런 걸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도미난트 아이를 활용하는 거, 노화를 받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위드룰을 그래서 위드룰은 풀 코렉션 꼭 하려고 하지 마세요. 1.5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기본적으로 위드룰 좀 남겨도 돼요. 그걸 막 빡차가 사람들이 되어서 하지 말라요. 위드룰은 조금 놔줘도 돼요. 그건 다 허용. 위드 어게인스트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어게인스트가 렌즈를 마시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원식 모디파이드 모노비전 한쪽에 애들 1.25 정도를 넣어서 멀티포컬 이거는 그냥 디스턴트 보고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테스트 렌즈를 끼워서 주문하면 콘택션 렌즈 진짜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한 1.25 정도만 애들을 넣고 그래서 모디파이드 모노비전이에요. 이거는 디스턴트 비전이다. 왼쪽이 도움이 만들었어. 이렇게 좀 블러를 하면 여기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도 좀 다릅니다. 이건 딱 중앙입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는 사람은 모디파이드 모노비전은 애들 150, 애들 이렇게 넣어서 충분히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애들 사이에 CPU 템포를 할 때 좀 과감하게 막 이런 시간이 좀 지나서 2년 지나서 과감하게 땡기라 42.7로 파워 올려주고 템포럴로 갔다 43으로 가고 파워도 좀 올려주고 편심력이 루즈에서 빠지는 거니까 포워를 바꾸고 42.7에 3.0 포일 좀 렌즈를 타이트하게 때로는 루즈하게 때로는 타이트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은 타이트하게 해주니까 잘 되는데 또 스틱하게 해주고 파워 올려주고 에스크도 표심줄도 맞춰주고 센트럴 아이덴 있을 때는 표심줄을 올려주거나 표심줄이 올려주거나